앞서 리뷰 Y에 이어서 오늘 에필로그 Y도 YTN이 전한 아시안게임 보도로 채워봅니다. 항저우 현지에서 직접 전한 취재의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웠던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5년 만에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 속 눈여겨볼 주요 장면부터 결과가 남긴 의미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항저우 현지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준 분이죠.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16일간의 열전을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주신 덕분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열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좀 무사히 잘 다녀오신 거죠? 네, 별일 없이 무사히 모든 취재 잘 마치고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늘 가장 궁금한 게 그 현지에서의 응원하는 그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우리 응원단의 규모는 어땠나요? 네, 항상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가 그렇지만 가장 유명한 중국의 응원 구호 있잖아요. 짜요라고 모든 관중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아른거릴 정도입니다. 이번에 한국 응원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항저우 자체가 한국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한 4천 명 정도 평소에 됐다고 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절반으로 2천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해서 교민들이 많지 않았고 마침 아시안게임 기간이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열흘까지 이어지는 최대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항저우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응원단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직접 가봐야 느낄 수 있겠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만의 특이점도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취재한 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취재를 했는데 그때는 맥회한 공기, 공기 오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모든 대중교통들이나 오토바이들이 다 전기 수단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가 깨끗했고 거리도 굉장히 깨끗했고 예전 중국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약간 취재하실 때 좀 그래도 수월하셨나요, 그러면? 교통수단도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의 수준이라든지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저희 취재 미디어들이 머무는 숙소라든지 기자실 시설도 굉장히 완벽하게 완비가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제 또 대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가 보통 효자 종목이라고 하면 메달을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외에도 좀 뜻밖의 결과를 냈던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주로 저희가 아시안게임 취재를 가면 가장 금메달을 기대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탁구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워낙 만리장성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벽을 한 번도 넘지 못하고 탁구에서는 금메달을 딴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에 21년 동안 금메달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걸 중국의 안방에서 신유빈 선수와 전지희 선수가 여자 복식에서 해낸 겁니다. 저희가 신유빈 선수가 워낙에 상승세였기 때문에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 홈에서 중국 팬들의 엄청난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 못했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 선수들이 여자 복식에서 8강전에서 모두 떨어져 주는 행운도 있었지만 워낙 전지희 선수와 신유빈 선수의 경기력이 이번에 워낙 좋았다. 그리고 분위기와 호흡도 완벽했다. 그래서 의외의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또 새롭게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겼던 건가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데 이게 스포츠가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치면은 사격이나 양궁 같은 것도 몸싸움 없이 땀 나지 않고 하는 스포츠거든요. 네. 모든 스포츠가 어찌 보면은 두뇌 대결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둑도 그랬고 체스, 브릿지까지 마인드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종목에서 김관우 선수가 굉장한 감동도 안겨줬고 해서 많은
팬들이 생겼고 이제 스포츠라는 논란은 더 이상 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기 종목이잖아요. 축구와 야구. 축구 같은 경우는 연속 3회, 또 야구는 연속 4회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야구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야구는 이번 대회가 양현종과 김광현 투수가 없는 대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를 이루고 나선 대회였는데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의 성적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았고 특히 투수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나 대회 초반에 타이완에 지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많이 분위기도 꺾이고 좀 분위기가 흐려지는 게 아닌가 많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일본과 중국을 연파했고 결승에서 다시 만난 타이완에 또 완승을 거두면서 값진 4회 연속 금메달을 일궈냈는데요. 이번 대표팀 중에 19명의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야구 그리고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한 주축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이강인으로 시작해서 이강인으로 끝난 대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가 결국 이번 대회에서는 공격 포인트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작지는 않았습니다. 수비진을 잘 끌고 다닌 덕분에 홍현석이나 정우영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3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메달을 땄던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많은 팬들이 동의하시겠지만 단연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이었다고 봅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거의 무적의 전력을 과시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 결승 상대가 중국의 천위페이였거든요.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계속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온 선수인데 이번 단체전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천위페이 선수를 워낙 일방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승에서도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1세트 도중에 안세영 선수가 무릎을 다칩니다. 그래서 메디칼 타임도 요청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 뒤에는 점프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무릎이 굉장히 아픈 표정으로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이페이를 이쪽 저쪽으로 몰면서 체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아주 주요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귀국하고 나서 바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무릎 힘줄이 부분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4주에서 5주 정도 재활을 요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결코 작게 다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금메달까지 달성했다는 게 정말 굉장합니다. 네, 좀 빨리 재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대회 나가기 전에 목표를 종합 3위로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3위를 이뤄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이번에는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였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스포츠 저변이 많이 차이가 나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준 대회였는데요. 일본은 내년 파리올림픽에 대비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사실상 모든 종목의 이진급 선수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메달 개수에서 우리나라를 10개 차이로 누르고 2위를 차지했거든요. 점점 일본과 우리나라의 스포츠 저변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저희가 3위를 했고 4위를 인도가 했는데 금메달이 14개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학교 체육도 계속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아시안게임이나 다다음 아시안게임에는 인도 같은 나라에 잡힐 수도 있다. 이게 현실적인 우리나라 스포츠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뒤에 좀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번 아시안게임이 남긴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눈여겨본 종목들이 유도와 레슬링입니다. 유도와 레슬링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나라 스포츠에서는 금메달을 많이 따줬던 효자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도가 금메달 1개로 마무리했고요. 레슬링은 한 명의 선수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동메달 2개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는데요. 레슬링의 예를 들어보면 30대 중반의 김현우, 류한수 선수가 아직도 대표팀의 주축 역할을 10년 이상 맡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를
선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특히 어린 학생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면서 학교 체육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체육계에서 이런 부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많은 논의가 많은데 이거는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계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학교 체육의 붕괴 현상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시안게임 마무리하고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내년 파리올림픽을 기대해 보게 되는데 내년에 기대해봐도 좋을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네. 가장 재밌게 본 종목이 어떤 종목이셨어요? 뭐 사실 다 재밌게 봤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은 선수들이 눈에 띄었던 수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수영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의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황선우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정상권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장거리의 김우민 선수라든지 그리고 이호준, 양재훈 선수까지 이 남자 계영에서도 메달을 기대해봐도 될 정도로 세계 수영 수준과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아직은 젊은 나이고 내년 파리 올림픽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를 잘 한다면 내년 올림픽에서도 수영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준비 잘해서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더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허 기자께서도 계속 우리 선수들의 값진 성과와 노력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